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자체 해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전투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사안에 대한 이메일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장비를 찾아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의 로시아 1 방송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자체 해구산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свой ядерный зонтик. Они нас ни о чем не просили.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0,000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항구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다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된 가운데 북러 접경 지역의 열차 야적장에서도 화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VOA가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 1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 야적장의 3분의 1가량을 채운 파란색 화물 더미가 포착됐습니다. 이곳 야적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화물이 약 80%가 들어찰 정도로 분주했지만 지난달 23일부터 화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 초에는 텅 빈 모습이 관측되다가 지난 13일을 전후해 화물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백악관은 이 지점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했었습니다. 앞서 VOA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나진항에서 약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싣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반핵단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북한 핵실험 지속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습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반핵단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은 13일 VOA에 우리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핵무기 실험이 인도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전리 방사선은 여성과 세대 간에도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계속된 핵실험과 이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비판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실험을 금지하고 오염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최대 규모의 반핵단체 핵군축 캠페인도 이날 VOA에 세계 각국에서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에 따른 인근 지역 피폭 사례와 인과관계 분석을 언급하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같은 피폭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는 핵실험의 끔찍한 영향을 인식하고 규탄하며 핵실험에 따른 모든 인간 및 환경 피해를 복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당국이 기업들의 공급망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업체의 상품의 미국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의 공보실 관계자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워싱턴 DC의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최근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 등 강제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사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관 국경보호국은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카사와 관련해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이 독립적인 제3자 감사와 위험 평가, 그리고 공급망 투명성 강화 및 기타 실사 활동을 통해 공급망의 노동 조건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강경합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는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업체 상품의 미국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 1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수산물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무력 시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문제와 중국 수산업에서의 강제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특히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 식료품점과 도매업체에서 판매되고 군사기지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심지어 의회 구내식당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미국 소비자와 미국 정부가 모두 강제노동을 지원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의도치 않게 연루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국 업체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중국의 북한인 고용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및 현지 방문, 또 무역 통계 등을 통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수산물 납품 의혹을 받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와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는 해당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명단이 확인됐다는 V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자국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VOA는 최근 외교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식당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조만간 발표할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이들 식당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 정부는 억류된 외국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 대우 등으로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12일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노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는 억류자들의 행방과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고 가족이나 관련 정부가 억류자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인 6명이 장기간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이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행된 이동 제한 조치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앤드류 스톨라인 유럽 미디어 담당 국장은 특히 북한의 이동과 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뜩이나 심각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인 북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려면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국경 재개방과 내부 여행 제한 완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제 긴급 지원 허용 등 중대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